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재판부 압박을 위한 입법 공세도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는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금 두 가지 법안을 예고를 했는데 저 법안의 지금 핵심이 뭡니까? 민주당에서 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서 공판 절차의 정지 사유로 피고인이 대통령인 때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파기환송심이니 뭐가 됐든지 간에 저 법률이 정부가 공포하는 순간 바로 이재명 후보를 피고인으로 하는 모든 사건의 공판 절차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아예 개정해서 공직선거법 250조리랑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되죠.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애틋하고 아름답기라도 하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을 위한 입법, 한 사람을 위한 권력입니다. 이렇게 가면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법 개정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 행위 시에 대해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그 행위에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SNS에 공시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뭐 자료를 배포하거나 여기는 적용이 되는데 행위를 빼버리면 말로는 해도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허위 사실을 말로는? 그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특정을 하는 게 좋겠죠. 방향성이 봤을 때는 네. 어떠한 경우에 허위 사실로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현행 규정에 따르게 된다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도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네.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중에는 이런 각종 소추가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정지된다, 공소 유지도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는 행위에 관해서 허위 발언을 했을 때 처벌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영국의 국민대표법 106조 같은 경우에요. 후보자의 인격, 품행 관련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당선 무효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미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각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입법례와 관련해서 마치 다른 나라에서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네.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짧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영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관련된 유사한 품행에 관련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근 100년 사이에 처벌된 사례가 한 건 정도밖에 없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고 네. 우리나라가 지금 25년 이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지하고 있고 행위에 관해서 처벌한 판례들이 쭉 축적되어 있는데 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없애야 됩니까? 자, 오늘 입법 총공세에 대해서는 오후에 있을 행안위 법사위 오후 행사를 좀 보고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를 보고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재명 후보가요.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왔었죠.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메시지에 굉장히 주력을 해왔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재명 후보도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행동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 일이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 만들 겁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조심조심하던 이재명 후보가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작정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것.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도 지금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이 대선 후보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56.2%,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대답은 41.3%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상 3자 대결도요.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9%대로 앞선 걸로, 가장 앞선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음 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전국의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지금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지율 지표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을 때 사실상 이 대법원이 이런 이례적인 속도전, 저희가 말씀드린 계속해서 졸속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이렇게 지지율이나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국민 의견이 다수로 나오는 것이 역시나 이 대법원의 판결이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걸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지를 보내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어떤 진행이 있더라도 그 지지에 대한 철회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상 대결을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볼까요? 49%대의 압도적인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중도층, 모름이라고 답한 사람이 13%입니다. 그리고 그 13%를 과연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합쳐진 게 저렇게 기계적으로 다 합쳐질 수는 없겠죠. 또 분산되는 표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중도층을 얹었을 경우 이렇게 좀 기계적인 계산이지만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거죠, 지도부가 지금.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경선 과정을 넘어서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도 선대위에 들어와서 다 같이 뛸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들,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라든지 그리고 법관들에 대한 줄탄핵 시도,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온 날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탄핵 시도하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의 폭주가 오히려 개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